강현수는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명문가에서 태어난 인물이다. 그의 아버지는 중소기업 사장으로 어릴 때부터 재력과 권력이 넘쳐나는 환경에서 자라왔다. 흔히 금수저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가 가진 재력과 배경은 단연 두각을 나타낼 정도였다. 유복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자라난 덕분에 그는 어릴 때부터 돈이나 권력으로 무언가를 얻는 재미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성취를 이뤄가는 데 관심을 두었다. 그런 생각은 그의 교육과 성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현수는 유명 사립초등학교에서부터 해외 유학을 거쳐 미국 명문대에서 졸업한 엘리트다. 대학 졸업 후 그는 아버지의 도움을 최소화하며 스스로 사업을 시작했고 현재 40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자신만의 성공 스토리와 부를 쌓은 기업가가 되었다. 이제는 억소리 나는 강남의 본인 소유 빌라와 고급 차량, 세계 각지를 오가는 생활 패턴을 유지하며 겉으로 보기엔 누구나 부러워할 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의 삶에는 한 가지 결여된 것이 있었다. 바로 가정이었다. 오랜 시간 그는 결혼을 우선순위에서 미뤄두었다. 20대에는 사업을 시작하며 바쁘게 살았고 30대에는 사업의 확장과 안정화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 그 결과 성공을 거머쥐게 되었지만 그와 반비례해 그의 개인적인 삶은 공백으로 남았다. 이제 40대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 그는 문득 자신이 주변의 기대보다 실제로는 아주 고독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 한밤중에 넓은 빌라에서 혼자 와인을 홀짝이며 창밖 야경을 바라보는 그의 뒷모습에는 어딘가 공허함이 묻어났다. 결혼을 결심하게 된 그의 계기는 단순한 외로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부모님 역시 그에게 꾸준히 결혼을 압박하고 있었는데 특히 아버지는 결혼도 내 미래 사업의 일환이야. 내가 신중히 고르더라도 너무 늦으면 여러모로 문제가 생긴다는 말을 하곤 했다. 사회적 인맥과 아내의 배경이 앞으로의 삶의 안정성에 직결된다는 현실적인 조언이었다. 현수도 이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연애 상대나 짧은 인연이 아닌 함께 일생을 꾸려갈 책임감 있는 배우자를 찾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강현수는 주위에서 흔히들 하는 사람들의 소개 방식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어릴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배경과 돈을 보고 다가왔고 진심보다는 계산된 행동들을 꿰뚫어보는 눈이 길러져 있었다. 소개받은 사람이 진정성 없이 접근한다고 느껴질까 염려가 컸다. 그는 결혼이라는 중대한 선택을 의심으로 시작하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는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바로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여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찾는 것이다. 현수는 결혼정보업체와 상담을 진행하며 본인의 조건과 이상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상담사는 첫눈에 그의 조건을 듣고 놀랄 정도였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여성. 외모는 단연 돋보일 것. 설령 가난해도 강한 독립심과 긍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 학벌이나 배경도 고려할 만하면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처가 집에 부담이 없어야 한다. 현수는 명확하게 자신이 추구하는 상대의 조건을 밝혔다. 그는 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려나가고 싶었지만 그 과정에서 처가와의 갈등이나 금전적 부담을 감수하고 싶지는 않았다. 자신이 경제적인 모든 지출을 부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부유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한 관계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감당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강현수의 조건은 결혼정보업체에서도 다소 까다롭게 여겨졌지만 사업가로서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그의 성격을 알게 된 상담사들은 그의 요구사항을 꼼꼼히 기록하며 맞춤형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 결과 현수의 신부 후보 리스트에는 다양한 배경과 조건을 지닌 여성들이 올라왔다. 첫 모임까지 준비하는 동안 그는 스스로 기대 반 긴장 반의 마음이 되었다. 내 조건에 맞는 사람을 정말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단순히 허황된 꿈일까? 그는 이번 결혼을 일종의 프로젝트로 삼기로 결심했다. 그저 우연히 마음이 맞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철저히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여성을 찾기 위해선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왕 찾을 거 가장 이상적인 사람을 찾아야지. 현수는 마음을 다잡으며 첫 만남을 준비했다.
그도 모르게 이 선택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복잡한 여정의 시작점이 될 터였다. 강현수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신부 후보 리스트를 받은 직후 자신이 선택할 사람의 기준을 더욱 엄격히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돈은 내가 다 부담할 수 있다. 단 내가 원하지 않는 갈등과 비용을 야기할 관계는 제외다. 상대를 만나면 외모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를 더 깊이 살펴야 한다. 그는 그렇게 다짐하며 첫 만남들을 시작했다. 첫 번째 만남은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진행되었다. 상대는 30대 초반의 은행원으로 우아한 외모와 함께 매너도 세련되어 있었다. 겉으로 볼 때 남부러울 것 없는 조건을 갖춘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대화가 진행될수록 그녀는 자연스레 강현수의 재력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정말 재산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해외에 집도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사소한 호기심처럼 들리던 질문들이 점차 그의 부와 환경에 대한 신문처럼 느껴졌다. 현수는 미소를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이 사람은 내가 아닌 나의 배경만 보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간파했다. 첫 만남은 그렇게 아쉽게 끝났다. 그 후로도 현수는 다음 상대들을 연이어 만났다. 결혼정보업체는 그의 까다로운 조건에 맞춰 멋지고 뛰어난 여성들을 계속해서 소개했다. 각기 다른 성격, 매력, 외모를 가진 여성들 중에서 그가 마음을 끌릴 만한 사람도 간혹 없지는 않았다. 가령 세 번째 만남에서 만난 아나운서는 매끄러운 대화와 통찰력을 뽐내며 그를 반하게 했다. 그러나 그녀 역시 대화 말미에 자신의 부모님에게 강현수가 얼마나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은근히 언급하기 시작했다. 우리 부모님이 그런 도움을 받으시면 정말 좋아하실 텐데라는 그녀의 말은 현수의 내심을 단번에 무너뜨렸다. 그와의 만남 동안 자신들의 혜택을 기록하듯 체크하려는 여성들이 많았다. 또한 몇몇 사람들은 화려한 외모와 달리 깊은 속마음이나 내면적 성숙함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기도 했다. 어떤 이는 지나치게 상류층 생활에 대한 환상이 강했으며 현수를 만날수록 자신의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여기는 듯 보였다. 만남에서 연이어 실망을 겪으며 현수는 스스로에게 점점 더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내 기준이 너무 높은 걸까? 아마 내가 찾는 사람은 현실에 없는 허상일지도 모른다. 아니 세상에 이 많은 여성들 중 그런 사람이 아예 없을 리는 없잖아. 내가 뭔가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는 건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지? 그럼에도 현수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만의 명확한 결혼관과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었고 이 기준들을 스스로 타협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주변 친구들이 나이도 있으니 조금은 눈높이를 낮춰야 하지 않겠냐? 고 조언하는 말을 들으며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스스로에게 말했다. 눈높이를 낮춰 결혼하면 평생 후회할 거야. 나와 맞는 상대를 계속 찾을 수밖에 없어. 만남을 거듭할수록 그는 외모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다. 다소 평범한 외모지만 강렬한 진솔함을 가진 여성, 자신의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현수의 감정과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 여성들 역시 종종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은 여전히 처가 가정의 재정적 문제나 지나치게 계산적인 태도로 현수의 마음을 멀어지게 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례는 한 여성과의 5번째 만남이었다. 그녀는 현수의 기준에 거의 부합하는 듯 보였다. 밝은 성격과 적당한 외모 그리고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프로페셔널한 모습은 현수를 잠시 설레게 했다. 하지만 대화 중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 저희 부모님과 동생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할 일이 많을 거예요. 제가 일을 당분간 그만두더라도 괜찮으시겠죠? 그녀의 진솔함은 좋았지만 그 순간 현수는 결혼 후에 부담스러운 미래를 마치 보는 듯 했다. 그는 조용히 대화를 마무리 짓고 다음 만남 준비를 하기로 했다. 결국 이렇게 1년간 50명 그리고 그 이후 더 많은 여성들을 만나는 시간이 흐르면서도 현수는 여전히 제대로 된 사람을 찾지 못한 상태였다. 그는 단순히 외로움을 버티려고 결혼을 서두르지 않았다. 자신이 평생 함께할 사람을 찾는 일이니 온전히 만족할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볼 수밖에 없었다. 만남을 이어가는 도중에도 그의 신념은 더욱 강화됐다.
결혼은 단순히 조건만 맞추는 일이 아니야. 내가 편안하게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그리고 내 가정의 고민이 아니라 내 행복의 반쪽이 될 사람이 필요해. 하지만 이상형에 대한 기준을 높일수록 찾기가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했다. 이 과정을 통해 현수는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단순히 외모나 조건적인 배경이 아닌 자신의 삶에 진정한 평화와 소통을 가져다 줄 사람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결혼관으로 인해 그는 점차 특별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더 긴 여정을 각오하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었다. 현수는 더 이상 서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까다로운 조건을 고수하며 밝고 희망적인 마음으로 다음 만남들을 이어나갔다. 그에게도 자신이 꿈꾸는 이상형과 만날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다. 시간이 흘러 만남의 횟수는 어느덧 70을 넘어 80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처음엔 다소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강현수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번번이 실망만 남는 만남에 정체된 듯한 회의감이 점점 찾아오기 시작했다. 결혼이라는 새로운 출발을 꿈꾸며 시작했던 이 여정이 한없이 길어지고 무의미해 보였다. 과연 이런 과정 속에서 자신이 정말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의심과 회의가 마음속 한 구석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 며칠 전 만났던 여성이 그의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외면적으로는 완벽했고 처음에는 대화도 잘 통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야기를 이어가며 손쉽게 처가측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뉘앙스를 내비쳤다. 현수는 그녀가 미리 계산된 계획을 갖고 접근했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는 선한 미소로 대화를 마무리했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웠다. 나에게 진정한 사랑을 원하는 사람은 만날 수 없는 걸까? 현수는 혼자만의 생각에 잠기곤 했다. 결혼이란 그저 감정적인 교류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조건도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기준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거나 이기적이라고 느꼈던 적도 없었다. 그러나 수많은 만남 속에서도 특별하고 마음을 울리는 이가 없다는 사실은 점점 더 그를 피로하게 만들었다. 이상형과 현실의 균형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음에도 진정성이 부족한 태도와 계산적인 접근 방식, 온전히 서로만을 바라보는 가정을 꾸리기 어려운 사정들을 마주하면서 그의 기준은 더욱 단단해지는 것만 같았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그는 모든 과정을 잠시 멈춰야겠다고 결심했다. 만남 스케줄을 몇 주 미루기로 하고 자신의 평소 루틴으로 돌아갔다.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한편 저녁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의 약속으로 강현수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을 찾게 되었다. 평소라면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친구가 강권한 자리였기에 예외를 두었다.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온갖 추천 메뉴를 시킨 뒤 그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기묘한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고급 레스토랑의 홀 한쪽에서 바쁘게 일하는 한 여성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와인잔을 조심스럽게 나르며 묵묵히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다. 그녀의 긴 생머리는 묶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빛나는 미모와 단정한 태도가 한눈에 돋보였다. 레스토랑 직원들에게 흔히 기대할 수 있는 태도 이상으로 그녀에게는 차분하면서도 따스한 에너지가 있었다. 현수는 자신도 모르게 계속 그녀를 지켜보았다. 어디선가 본 것 같으면서도 처음 보는 느낌이네. 다시 자리에 앉은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잠깐 동안 멍해졌다. 친구는 그의 표정을 보고 농담 삼아 물었다. 야, 뭐야? 저 직원 보고 반했냐? 현수는 아니거든이라며 웃어 넘겼지만 이미 그녀에게 관심이 생긴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그날 그녀에게 설렘의 씨앗이 심어진 것은 분명했다. 며칠 후 그는 다시 그 레스토랑을 찾았다. 이번에는 일부러 더 한가한 시간대를 택해 그녀를 지켜볼 여유를 가졌다. 기회가 되어 그녀와 짧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정인아였다. 정인아는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단단한 사람처럼 보였다. 부모 없이 자라 고아원에서 살던 시절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도 항상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려 애써왔다는 그녀의 이야기에 강현수는 깊이 매료되는 자신을 발견했다. 저는 사실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셔서 오랫동안 혼자 살았어요. 청소년 때부터 너무 고생했더니 이제는 특별히 무언가를 바란다기보다는 그냥 제 몫을 다하면서 살고 싶어요. 늘 감사하면서요. 이나의 목소리에는 그림자 없는 단단함이 있었다. 물질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삶의 작고 소중한 순간들을 스스로 쌓아가고자 하는 그 태도가 현수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그의 귀 속에 지속적으로 맴돌던 조건이나 배경 같은 말들에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이었다. 무엇보다 그녀는 현수를 대할 때 특별히 그가 가진 재력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 반짝이는 미소와 상냥하면서도 담백한 태도로 그를 대했다. 현수는 문득 깨달았다. 이나에게는 무엇 하나 특별히 기대하거나 요구할 것이 없는 삶이 있었기에 그녀는 온전히 자신의 삶과 선택을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그동안 가져왔던 모든 조건과 리스트들이 그녀 앞에서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 강현수는 이나를 조금씩 더 알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그녀를 다시 찾아갔다. 그는 이 만남을 충동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단순한 흥미나 호기심이 아닌 오랜 시간 동안 쌓였던 회의와 좌절감 끝에 마침내 한 줄기 희망을 찾은 것만 같았다. 강현수는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식을 떠올릴 때마다 문득 정인아의 모습을 그리게 되었다. 그에게 만남은 언제나 계산과 조건이 중요했다. 그런 의미에서 그녀는 그가 만났던 누구와도 달랐다. 이나가 가진 단순하면서도 담백한 매력, 그리고 독립적으로 삶을 헤쳐온 강인함은 그동안 그가 수백 명의 여성들과의 만남을 통해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다. 무엇보다 이나는 그의 지위와 재력이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서 현수를 대했다. 이런 점은 현수에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레스토랑에서 이나와 대화를 나누는 일이 점차 그의 일상 중 하나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한 주에 한두 번씩 또는 그보다 더 자주도 레스토랑을 찾아갔다. 그가 다시 찾아올 때마다 그녀는 살짝 놀란 듯 웃으며 물었다. 또 오셨어요? 혹시 단골이 되시려는 거예요? 그녀는 늘 밝고 친절했지만 결코 비굴하거나 과한 친절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그녀는 현수를 대할 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그의 재력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지 않았다. 이런 점은 그에게 더욱 큰 신선함으로 다가왔다.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 그는 오랜만에 기대감과 설렘 같은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현수는 그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사업적으로는 언제나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앞날을 예측하며 움직이는 그였지만 이나와의 관계에서는 신중함과 여유를 갖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 이나에게 업무가 끝난 후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이 시간 이후엔 일 끝나잖아요. 저녁 한 끼 사드리고 싶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편히 얘기 좀 나눠요. 이나는 그의 제안에 살짝 고민하는 듯 했지만 결국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알겠어요. 1시간쯤 괜찮을 것 같네요. 그 저녁 자리는 둘 사이를 한층 가깝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나는 자신이 고아로 자랐기에 어린 시절 경험했던 어려움들, 홀로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일해야 했던 이야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강현수에게 자신의 상처와 고민을 덤덤하게 이야기했지만 그 안에는 방어적인 태도나 자격지심 같은 것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인정하고 현재에도 주어진 삶의 상황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현수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나누었다. 사업과 성공 뒤에 존재하던 고독감, 조건과 표면적인 모습만 보고 접근하려던 사람들에게 질려가는 과정, 그리고 결혼이라는 중요한 선택에서 오는 고민들. 그는 이나가 꾸밈없이 공감하고 경청해주는 태도에 점점 더 끌리게 되었다. 무엇보다 그녀는 그의 고민을 과장하지도 평범하게 여기지도 않으면서 그가 이런 솔직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줬다. 만남이 이어지면서 현수는 자신이 왜 그녀에게 끌리는지 점차 명확히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그가 상상했던 이상적인 조건과는 어쩌면 전혀 맞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사회적으로 특별히 성공하지도 않았고 훌륭한 가정적 배경을 가진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강인하게 다스리고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모습 자체로 현수에게 매력을 뿜어냈다. 특히 그녀에게 사람 그 자체로 관심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아주 작은 순간조차도 진심 어린 가치를 품고 있음을 깨달았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현수는 결혼이라는 자신의 계획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에는 조건과 계산 속에서 완벽한 배우자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이나와의 만남은 그에게 결혼이란 감정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서로를 보완하며 살아가는 동반자를 찾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줬다. 이나는 조건을 충족시킬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의 삶에서 진정으로 평화를 가져다 줄 사람인 것 같았다. 그뿐만 아니라 이나는 처가 측과의 경제적 관계나 갈등을 전혀 걱정할 필요 없게 만드는 존재였다. 그는 더욱더 그녀에게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자신이 가진 부와 성공이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진실한 동반자가 없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성공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러나 이내 그에게도 고민이 생겼다. 그녀가 과연 나와 같은 마음일까? 나이 배경이나 자산에 대해 알고 나면 그녀도 다른 사람들처럼 태도가 변하지는 않을까? 그는 자신이 가진 부와 지위가 오히려 이나에게 압박감을 줄 수도 있다는 걱정을 품었다. 그런 불안은 한동안 그의 마음을 괴롭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 대한 마음은 점점 깊어져 갔다. 어느 날 현수는 그녀에게 진지하게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그녀와 진중한 대화를 나눌 준비를 했다. 이나를 향한 마음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진심 어린 선택이라는 것, 그리고 그녀와 함께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나 씨, 당신을 만나고 난 뒤로 제가 고민했던 게 단순히 어떤 조건이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당신을 만날 때마다 삶에 중요한 게 뭔지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정인아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머뭇거렸지만 그의 눈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 역시 그와의 시간 속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솔직히 드러냈다. 솔직히 말할게요, 현수 씨. 제가 당신을 처음 만난 뒤로 잘 안 맞는 세계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나눌수록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에 대해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주실 줄은 몰랐어요.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솔직한 마음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한 단계 더 깊이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정인아와 강현수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며 점점 깊어졌다. 그들의 만남은 단순한 호감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변했고 둘 사이에는 진정한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다. 현수는 자신의 마음을 이나에게 몇 번이고 솔직하게 전달했고 이나는 현수가 자신을 단순히 외모나 조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점차 마음을 열었다. 그들은 가끔씩 나들이를 다니며 서로의 세계를 공유했고 현수는 이나의 소탈하고 꾸밈 없는 모습을 볼수록 자신에게 꼭 맞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현수는 몇 번이고 고민했다. 자신의 재력과 배경이 이나에게 부담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계속 그를 괴롭혔다. 이나는 고아로 자라 스스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며 살아왔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주어진 화려한 삶이 오히려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었던 것이다. 현수는 매 순간 신중히 고민했고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이나는 자신이 현수의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아닐까 걱정하는 순간들이 있었다. 레스토랑에서 일하며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살아가던 평범한 여자가 어느 날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만난 성공한 사업가와 함께한다는 것은 동화 같은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현수가 자신의 내면과 진짜 모습을 보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와 함께하는 삶에 대해 조금씩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현수는 오랜 고민 끝에 결심했다. 이나와의 관계를 평생 이어나가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킬 수 있는 동반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로 했다. 어느 겨울날 그는 이나를 작고 아늑한 호숫가 카페로 데려갔다.
눈이 살포시 내리고 있었고 카페는 사람들로 붐비지 않아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였다. 현수는 직접 준비한 작은 상자를 그녀에게 건넸다. 검소하지만 세련된 반지가 담긴 상자였다. 그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라 그녀가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디자인을 고심 끝에 선택했다. 이나 씨, 제가 이 반지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당신이 지금보다 더 멋진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알기에 제가 필요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에서 당신만큼 소중한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당신이 제 옆에 있어준다면, 그리고 저와 함께 이 삶의 여정을 걸어가 준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저와 결혼해 줄래요? 이나는 반짝이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순수하고 진심 어린 그의 프로포즈는 그녀의 마음 깊은 곳까지 전달되었다. 그는 그저 풍족한 사람 이상의 존재였다. 그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사람이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이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현수 씨. 당신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행복할 것 같아요. 현수는 그녀의 대답에 벅차오른 감정을 느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같은 길을 걸어가기로 약속한 순간이었다. 결혼식은 소박하면서도 이들의 진심이 담긴 자리였다. 현수는 자신의 배경에 없이도 소중한 사람들과 진솔히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결혼식을 원했고, 이나 역시 화려하지 않은 소규모의 결혼식을 선호했다. 두 사람은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약속의 순간을 나누었다. 결혼 후 이들의 삶은 조금씩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현수는 과거 계산적이고 조건적인 관계에 의해 흔들리던 자신의 불안한 마음이 이나와 함께하면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단순히 그의 배우자가 아닌 그의 삶을 단단히 지탱해주고 풍요롭게 만드는 진정한 동반자였다. 한편 이나도 그의 곁에서 매일 조금씩 자신감을 키웠다. 그녀는 과거의 힘든 기억들이 오히려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자양분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현수는 그녀의 행복이 자신의 최우선 목표라는 생각을 품었다. 그는 과거와 다르게 이나와 함께하는 삶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그녀가 처가의 금전적인 부담이나 복잡한 가정 문제를 품고 있지 않다는 점도 현수에게는 결코 작은 만족이 아니었다. 그는 더 이상 얼매임 없이 그녀만을 위해 모든 것을 쏟을 수 있었다. 결국 현수는 자신이 원하던 완벽한 결혼이 본래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되었다. 조건과 배경으로 다른 사람이 아닌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나는 그가 생각했던 이상형과는 달랐지만 그의 삶에 진정한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존재였다. 두 사람은 앞으로의 길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약속했고, 긴 여정 끝에 마침내 진짜 행복을 발견한 듯 했다. 그렇게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하고 현실적인 사랑 이야기로 그들의 결혼은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